자,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프로세스 관리의 시스템 서비스 API 함수들을 이제 살펴볼 건데, 사실 연결된 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에 연결 지어가지고 이제 프로그램 실행 exec 함수를 다 보고 마무리를 줬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을 좀 못 맞춰가지고 조금 남겨놓은 겁니다. 간단히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운영체제의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 중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어쨌든 소프트웨어를 동작시킨다,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고요. 그것이 프로세스 관리라는 걸로 이제 큰 아이템으로 이제 포장이 되어 있는 거고, 프로세스라는 형태가 무엇인지, 왜 프로그램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건지, 그리고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기 위한 상태의 의미, 상태의 필요성, 상태의 전환, 상태를 전환시키기 위한 컨텍스트 스위치라는 어떤 프로세스 스위칭한다는 작업, 이것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커널 내부적으로, 운영체제 내부적으로 어떤 해주는 기능이라면, 이제 운영체제가 프로세스 관리와 관련돼 가지고 사용자나 소프트웨어에게 제공해주는 서비스로는 프로세스를 만들고 종료시키고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대충 뭉뚱그려서 얘기했지만, 제목 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프로세스 작업해가지고 프로세스의 생성과 종료, 프로그램의 실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집중적으로 얘기했던 거는 프로세스의 생성과 실행, 생성과 종료였고, exec이라는 거에서 프로그램의 실행이라는 것은 일단 프로세스의 생성과는,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는 것과는 약간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서 하드디스크에 있는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함수인 exec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이 점을 잘 보고서 포크와 exec과의 관계, 프로세스 실행과 프로그램 실행, 프로세스 생성과 프로그램 실행과의 관계를 좀 잘 파악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물음을 하나 던졌어요. exec과 포크 관계가, exec이 호출되려면 포크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에 예스냐 노냐 이런 걸 이제 물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역할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는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것이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프로세스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결국 그래서 프로세스를 새롭게 생성하는 것은 하드디스크에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0%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딱 설계를 할 때 그걸 위해서 하긴 하는데, 우리 이제 이해를 쫓아가 보자면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프로세스라는 개념을 만들고 해놓긴 하는데, 우리가 설계를 해놓고 이것을 다양한 목적으로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프로세스의 생성이라는 것과 프로그램의 실행이라는 것과의 근본적인 원천적인 개념, 원천적인 목적은 약간 다르게 만들었다는 거죠. 프로세스의 생성은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했다시피 메모리상에 프로세스의 구성 요소를 만드는 겁니다. 메모리상에 텍스트부터 시작해서 힙까지 이런 메모리 공간, 그다음에 커널이 관리하는 여러 가지 PCB 자료 구조, 파일 테이블 자료 구조, 또 뭐 등등 커널 인터페이스를 하기 위한 라이브러리 버퍼, 뭐 이런 것들을 할당을 해주는 이런 전체적인 작업이 프로세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프로세스라는 것의 원래 의미가 실행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런 껍데기만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내용물은 항상 채워진다. 그래서 채워지는 것은 그 프로세스를 만들기로 요청을 했던 해당 프로세스가 복사돼서 채워지는 게 프로세스의 생성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실행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이거 단적으로 그냥 막 단호박처럼 얘기를 할게요. 프로그램의 실행은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프로세스의 실행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말인데요. 실질적으로는 관계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 이제 다 이해를 해놓고 합쳐보면 당연히 관련이 있는데, 이걸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프로세스의 생성이라는 것과 새로운 프로그램의 실행이라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는 어떤 액션입니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고 시작을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의 실행이라는 건 뭐냐? 프로그램의 실행하는 것은 프로그램 실행도 커널이 해주는 액션이긴 하지만 누군가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이 누군가는 뭐냐면
컴퓨터에서의 누군가는 항상 프로그램입니다. 프로세스 실행되는. 뭔가 한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다가 나는 하드디스크에 있는 LS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싶어. VI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줘 라고 호출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앞에 우리 이제 시작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전반적인 과정이 일반적으로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하드디스크에 있는 프로그램을 새로 실행시키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윈도우즈에 있는 크리에이트 프로세스라는 이 API는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것과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을 하나로 합쳐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윈도우즈 시스템 프로그램으로 프로세스 생성과 이런 것을 배운 사람들은 계속해서 프로세스 생성이라는 것은 곧 새로운 프로그램 실행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윈도우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API를 제공하고 있지만 프로세스의 생성이라는 것과 프로그램의 실행은 별개의 작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에 답부터 먼저 얘기를 해버리는데요. 언뜻 보면은 프로세스를 생성해놓고 프로세스 생성하는 게 지난 시간에 뭔지 알았습니다. 나하고 똑같은 걸 웹사이트에서 만들어 놓은 거다. 그 다음에 이그젝을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 이제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쉘에서 실행시키려면 프로세스 포크를 해서 나하고 똑같은 걸 일단 만든 다음에 거기서 if PID가 0 자식 프로세스이면 복사한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프로그램 new 프로그램을 실행하라 이그젝하라 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거다 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그젝이라는 걸 하려면 일단 포크를 해놓고 해야 된다. 이그젝이라면 가만 생각해보니까 포크 없이 이그젝을 한다는 거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착각을 하지 말라고 포크와 이그젝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그젝을 배울 때는 포크를 잊어버리세요. 포크는 없어서 상관이 없는 겁니다. 포크는 없어서 상관없고 그냥 내가 메인 이런 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중간에 그냥 여기다가 new 프로그램 이그젝 execute new 프로그램 이름은 이그젝이에요. 이 함수를 쳐야 되면 새로운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용도는 이래요.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할 두 개는 다른 액션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함수의 API를 설명하고 있지만 이그젝의 동작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이렇게 이그젝을 해서 이그젝이라는 게 해서 여기다가 인자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지정하는 LS라는 프로그램을 지정합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을 나는 실행시켰는데 사람은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는데 이 안에서 LS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시켜라 라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그젝이 또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LS를 실행시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연결의 흐름을 제가 자꾸 끊으라는 겁니다. 프로세스의 생성이라는 것과 프로그램 실행은 별개예요. 자, 그러면 이걸 이해하면 이제 확실히 이제 이 모호한 게 없어질 거예요. 바로 이 프로그램의 동작. 여기서 이그젝을 호출하면은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져가지고 LS가 실행되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을 때, 메모리에는 이 프로그램을 위한 이런 영역, 커널의 여러 가지 자료 구조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프로세스. 이 프로세스인데 이 프로세스 안에는 내용물로서 내가 만든 A.out이라는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그젝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새 프로세스를 위한 내용으로 프로세스의 메모리를 교체, 혹은 프로세스 내용 교체입니다.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든다라기보다는 프로세스의 내용을 교체한다. 프로세스 내용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얘를 처음 딱 실행시키면 이런 프로세스로서 동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그젝이라는 요청을 만나게 되면은 LS라는 프로그램이 실행돼야 돼요. 이럴 때 LS는 새로운 프로세스가 아니라 현재 프로세스의 이런 자료 구조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내용물만 이걸로 바꾼다는 겁니다. 이 바꾸는 게 어떤 게 되냐? 완전히 심플 세탁이 됩니다. 프로세스 아이디만 원래 걸로 그대로 가지면서 프로세스 틀은 그대로 있으니까 가지면서 이 내용물들은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램을 위한 걸로 바뀝니다. 현재 여기에 텍스트에는 이 A.out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LS를 실행시키면 이 뒷부분에 LS라는 게 이렇게 들어올 것이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 한 프로세스의 메모리 맥은 항상 하나의 프로그램을 위한 것으로만 채워집니다. 그래서 LS 프로그램의 텍스트, LS 프로그램의 데이터, LS 프로그램의 스택,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이 어떻게 처음에 보면 아주 혼란스러운 점이 되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이 실행되다가 분명히 이 프로그램이 존재가 있었는데 이걸 바뀐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바뀐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때는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프로그램, A자마시는 원래 프로그램은 그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거는 지난번 상태 변화에서 실행하고 런 하다가 엑시트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SF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상한 몹 있으면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처럼 그냥 존재가 싹 사라지는 겁니다. 이해하고 나면 당연히 그럴 거였지만 처음에는 이게 아주 낯선 개념이에요. 뭔가 날 실행하고 메모를 차지하고 있고 메인에 리턴하면서 또는 엑시트하면 프로트해가지고 끝내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프로세스라는 게 이제 없어지는 건데 이그젝을 하게 되면 원래 프로세스는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사실 우리가 이해를 편하게 하려면 이것처럼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것은 항상 그냥 새롭게 프로세스를 만든 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이걸 복사하고 그걸 말 것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다가 이 프로그램을 내용을 채운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평이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프로세스의 관리, 프로세스 새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항상 새로운 프로그램을 위한 용도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거의 99% 이상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용도로 쓰이겠지만 원래 프로그램 그대로 쓸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의 생성이라는 것과 프로그램이 실행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운영체제, 제가 알고 있는 거 있으니까 대부분의 운영체제에서는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윈도우즈도 단지 API 함수를 이렇게 제공할 뿐이라는 것. 이와 비슷한 걸 리눅스에서 제공합니다. 한꺼번에 또 생성과 프로그램 실행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거,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제공하긴 하는데 원칙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그젝이라는 이 시스템 콜의 결과, 영향은 뭐냐? 프로세스의 메모리 내용을 새로운 프로세스로 교체한다.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 이 한 줄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있던 프로그램이 사라진다는 것의 의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런데 한 줄이 더 있습니다. 열린 파일은 새로운 프로그램에 상속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냥 과격한 표현을 쓰기 위해서 원래 있던 것들은 다 없어진다, 완전히 존재가 없어진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이 메모리 공간, 프로그램을 위한 메모리 공간이고 이 프로세스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내용들이 있었겠죠. 프로세스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내용들의 일부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아이디, 그리고 프로세스의 이 상태, 현재 어떤 스케줄링 상태인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파일 테이블, 이런 것들은 이 내용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파일 테이블은 사실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이 여기서 오픈합니다. 오픈 A라는 파일을 오픈해요. 상속된다는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파일 디스크트를 받아봅니다. 이 오픈된 파일, A라는 파일이 하드디스크에 있는 파일인데 이 파일은 이그젝한 이후에도 그대로 상속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그냥 여러분이 이해를 좀 편하게 하려면 이제는 완전히 새로 교체되는 건데 이걸 자세히 잘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프로세스의 메모리를 교체한다는 말만 나왔어요. 완전히 바꾼다는 말. 그래서 일부 새롭게 이 프로세스를 위해서는 구성 요소가 이 메모리, 커널의 자료 구조, CPU의 레지스터, 프로그램 카운터 이런 것들이 다 구성 요소이긴 하지만 이 중에서 이 프로세스의 메모리 내용이 완전히 교체되고 커널의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한 정보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좀 더 정확성에 가깝게 됩니다. 물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 중에서도 새로운 프로세스로 올라오면 바뀌는 게 또 있습니다. 새롭게 리셋이 되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좀 나중에 혹시 여러분이 기회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이그젝이라는 것은 현재 프로세스의 프로세스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내용을 바꾸는 건데 이 프로세스 관리하기 위한 커널 자료 구조는 유지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입니다. 이걸 이용해가지고 재밌는 이제 그 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이용한 대로 이 프로세스가 미리 오픈해놓은 이 파일을 새로운 프로그램이 오픈하지 않고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게 돼요. 이런 특성입니다.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0번, 1번, 2번 이런 파일 디스크립티브죠. 그게 이그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그젝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지 이제 좀 함수 사용법이 용이해질 거고요. 함수 사용법을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이그젝 함수는 여기 이제 이그젝 L이라고 표시됐죠. 앞에서는 이그젝이라고 통칭해서 했는데 그 이유는 이그젝은 같은 기능을 하는 여러 개의 함수들이 제공됩니다. 다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고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건데 인자를 지정하는 방식이 약간씩 다릅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건 사실 좀 다양한 방식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고 전체적으로 6개, 7개가 리눅스 시스템 콜 제공되는데 구분을 6개하고 하나는 구분을 해놨죠. 그 말은 요거 이그젝 VE라는 것이 유일한 시스템 콜, 진짜 커널 서비스 함수이고 사실 나머지는 뭐냐면 이그젝 VE가 필요한 이러한 인자로 이렇게 주어진 인자를 교환해주는, 바꿔주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치 쉘에서 문자열 이거 분석해가지고 아구멘트들로 구분하는 거 했죠. 그거 비슷한 작업을 하는 함수들이 이런 함수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용자나 프로그래머가 이그젝 할 때 인자를 좀 쉽게 지정할 수 있도록 6가지가 제공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자 지정하는 게 조금 복잡하다는 겁니다. 인자는 뭐냐면 대표적인 인자는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프로그램 그 파일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파일 경로까지 포함해서 인자를 지정합니다. 그런데 경로 다 알기 귀찮잖아요. 파일 이름만 지정하고 싶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지원해준다는 거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서 L 있고 LP가 있습니다. P는 패스라는 패스네임이라는 거기서 따와가지고 이 경우에는 L로만 되어 있을 때는 이 프로그램 파일 이름을 전체 경로명을 다 줘야 됩니다. 현재 디렉토리부터 주든지 상대 경로든지 적대 경로든지. 근데 여기는 프로그램 파일 이름만 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찾느냐? 우리 환경 변수 중에 패스라는 이름의 환경 변수가 있습니다. 우리 쉘에서도 그 패스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은 파일 이름만 쳐도 실행이 되잖아요. 그 효과가 여기서 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파일 이름을 줘야 되고 그 다음 줘야 될 것들은 명령란 인자입니다. 쉘에서도 ls -l 또는 어떤 빈 디렉토리 뭐 이런 식으로 인자를 이렇게 줍니다. 이것도 첫 번째 인자죠. 어쨌든 인자를 이렇게 좀 그래서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이것도 인자입니다. 약간 리커시브한 정의가 되는데 우리가 프로그램 이름이 이것이지만 이것도 인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패스가 프로그램 이름이고 여기에 인자를 문자열 하나, 문자열 둘, 문자열 셋 가변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쭉 나열한 겁니다. 근데 주의할 게 첫 번째 문자열이 이것이 돼야 돼요. 이것이 돼야지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인지를 하고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리눅스 환경에서는, OS 환경에서는 첫 번째 인자가 프로그램 이름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끝을 나타내기 위해서 널 포인터, KP 포인터죠. 0번 널 포인터를 지정하면 인자 실행이 끝납니다. 뭐 복잡하다고 했는데 이게는 또 간단하죠. 이거 생각하고 똑같다는 거죠.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데 어떤 인자를 가지고 실행시키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그젝 함수입니다. 리턴은 리턴 값이 인티저 하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장면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그젝의 효과, 요거 2줄, 여기 1줄, 이 3줄이 이제 이그젝의 평범하지 않은 효과인데 성공인 경우에 리턴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포크는 한 번 호출했는데 2번 리턴한다 라는 것을 잘 이해해라 라고 했고, 이그젝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그젝은 호출했는데 리턴하지 않는 함수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대로 이해했다는, 즉 실패이면 이게 마이너스 1로 리턴합니다. 마이너스 1 리턴해서 실패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성공하면 얘는 리턴하지 않습니다. 이상한가요? 리턴하지 않는다는 게? 왜 리턴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리턴하지 않는다고 정한 게 아닙니다. 리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그젝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이그젝을 리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돼요? 왜 리턴이 안 될까요?
코드. 원래 코드는 한 경계에 있지. 그 메모리 다른 걸로 바뀌어버리고. 그렇죠. 대충 짐작이 갈 거예요. 이그젝을 호출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코드가 실행되고 있지만 이게 시스템 서비스로 들어가서 뭔가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하면은 이 공간이 채워지겠죠. 사실 그래서 여기에 메인의 첫 부분, 둘째 부분, 여기에 이제 콜, 이그젝이 들어있고 뒤에 코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리턴이라는 로컬 변수라든지 글로벌 변수라든지 여기에 이렇게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리턴하면 여기다가 리턴 값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게 성공했다는 것은 이 자리가, 이 코드가 완전히 뭐지 다른 걸로 채워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존재가 사라져 버린 거죠. 리턴은 의미가 없고. 그래서 뭐 이제 다른 시스템 프로그램 책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데 포크는 한 번 호출하고 두 번 리턴한다. 이그젝은 호출했지만 리턴하지 않는 함수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그젝 함수분은 간단히만 얘기를 할게요. 이제 이그젝 뒤에 L이 붙어 있고 세 개는 L이 붙어 있고 세 개는 V가 붙어 있고 그 뒤에 P, E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L은 리스트라는 단어에서 L이고 V는 벡터라는 의미에서 단어에서 벡터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변수에서 스칼라 변수, 벡터 변수 할 때 인티저 값 하나하나 있는 거 이걸 스칼라 단독 변수 이렇게 하고 어레이로 되어 있는 것을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벡터 얘기할 때도 이렇게 튜플로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어레이로 표시된 어레이로 벡터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 변수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걸 리스트로 주고 벡터로 주고 뭘 리스트로 주고 벡터로 주느냐? 인자를 요 문자를 하나 이렇게 문자를 하나씩 주는 거 리스트로 주는 거 그게 L입니다. V는 그 인자를 벡터로 줍니다. 벡터 뭔가 어레이로 줍니다. 이게 문자는 이 자체가 어레이인데 무슨 말 하는 거지? 라고 하지만 사실 이거 전체는 문자열에 다시 여러 개인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 저 1단계 때 그걸 만들었잖아요. 문자열들의 어레이, 주소를 넣기.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벡터에 보시면은 아구 V 어레이 포인터 문자열의 어레이 배열 형태를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주는 것보다 함수의 선언, 함수의 프로타입이 꽤 간단하시죠. 이 변수 하나만 남겨주면 되는 거죠. 이 변수 하나만 남겨주면 좀 더 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아마 이제 쉘 같은 데에서는 쉘 같은 과정에서는 이걸 써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이걸 몇 개 입력할지 모르니까 그걸 이런 식으로 와야 돼서 함수를 호출하기가 힘듭니다.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거 이제 맨 마지막 0으로 채워가지고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거 하나를 호출하도록 해야지 인수 변수가 하나일 때 이거 호출하는 거고 두 개일 때 호출하는 거고 그걸 다 나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 벡터로 표현하는 거고 그러니까 P는 얘기했습니다. 빠른 이름 지정할 때 패스 정도를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래서 사용하지 않으면 내가 다 지정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E는 environment 환경 변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원래 C의 메인의 인자는 아마 이렇게 이것 정도는 써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코맨드 라인 인자를 프로그램에 받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C 프로그램에 있어서 프로그램마다 여러 가지 다른 게 있지만 이건 어쨌든 코맨드 라인도 이렇게 인자를 줄 수 있다. 코맨드 라인 중에 프로그램에 인자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더 일반적인 형태는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이 프로그램을 이그젝 실행시킨 프로세스는 명령 라인 인자와 환경 변수 목록을 전달하는 겁니다. 여기 E가 안 붙어 있는 것들은 환경 변수가 없습니다. 여기 벡터인 경우에 환경 변수가 없죠. 이 경우는 여기 근데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 VE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호출하는 시스템 프로그램은 언제나 environment 환경 변수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환경 변수 없이 호출했다 하더라도 현재 이 프로그램이 보이는 환경 변수를 전부 다 목록을 읽어 가지고서 이런 문자열의 어레이를 만들어 가지고 이그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면 언제나 모든 프로그램에서는 이걸 참조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환경명수 목록은 지금 쉘에서만 하더라도 EMV 이렇게 보면 꽤 많은 개수의 환경 변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여러분이 계속 지금까지 프로그램하면서 손을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마다 계속 전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는 것이 EXECVE가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런 형태. 파일 이름, 어떤 파일을 실행시킬 것이냐, 그것의 인자들은 무엇인가, 그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현재 환경 변수 목록은 무엇인가. 그래서 만약 더 추가하고 싶으면 현재 거 이거 가지고 더 추가해서 내가 더 넣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제 코드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예제 코드이고요. 읽어보고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개의 예제 코드인데요. 하나는 exec LP, 하나는 exec V. 이걸 붙여놓은 똑같은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찍고 LS를 실행한다라고 찍고 exec LP 하면서 LP가 패스 정보가 있으니까 여기는 LS라고 파일 이름만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서 인자를 ls-l 이렇게 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null 이렇게 칩니다. null 안 주면 에러가 납니다. 그때 이제 얘는 리턴을 하는 거죠. 리턴에서 아마 -1 이렇게 리턴이 될 겁니다. 근데 또 주의할 게 첫 번째 인자는 파일 이름, 프로그램 이름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거하고 여기 LS하고 여기 LS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가? 일치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인자의 놈입니다. 실제 그 파일을 가리키는 건 이겁니다. 이거고, 이 놈은 인자의 첫 번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쉘에서는 우리가 이 첫 번째 인자가 바로 파일 이름을 가리키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첫 번째 인자와 파일 이름이 일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원래 실행에서는 프로그램 파일 이름이라는 것과 얘의 인자는 별개라는 겁니다. 첫 번째 것을 커맨드 이름으로 인자를 한다는 거죠. 이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안 써봤는데 이렇게 쓰는 걸 보기는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똑같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똑같은 파일의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요. 그런데 내가 LS라고 실행시킬 때하고 LL일 때라고 실행시킬 때하고 다르게 동작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이걸 읽어볼 수 있으니까. 이 프롬프트에서 이렇게 해서 읽어볼 수가 있으니까 argument 제로가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 동작하도록 코딩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만 생각하면은 다른 인자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옵션으로 LS라고 실행될 때의 옵션, LA라고 실행될 때 옵션에다 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했느냐? 이거는 뭐냐면 사용자가 착각하도록 만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exec count를 이용해서 하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할까 하지만 이걸 생각해요. 쉘에서 실행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내가 LS라고 실행하는 경우와 LL이라고 실행하는 경우 다르게 동작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파일 이름이니까 그럼 다른 파일을 가리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쉘의 기능 중에는 알리아스 기능이 있습니다. 알리아스 기능이 있어서 이제 단축 명령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LS이지만 LL이라고 이렇게 단축 명령을 줄 수 있습니다. 거꾸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꾸로 된 것 같아요. LL이라고 하고 LS. LL이라고 쳐도 LS가 동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LS가 동작을 하는데 인자로는 이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는 다른 프로그램이라고 느끼면서 같은 프로그램이 동작할 때 약간 기능만 다르게 해서 동작시키는 이런 목적으로 쓸 때 인자를 활용하고 합니다. 어쨌든 구조는 일반적인 구조는 프로그램 이름이라는 것과 첫 번째 인자는 독립적 별도로 다루고 있다. 대신에 첫 번째 인자가 반드시 프로그램 이름, 코멘트 이름이 되도록 주어져야 된다. 쉘에서 실행을 할 때요, 항상 LS를 한번 확인을 하고 실행을 하죠. LS가 있는지 확인을 실제 코드에서는 그걸 먼저 하는지 뒤에 하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확인해요. 항상. 내가 아무런 거나 명령 아무런 A, B, C 이렇게 명령을 친다.
라고 할 때 LS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먼저 하든 나중에 하든. 그래서 ABC 파일이 있으면 실행하고 없으면 엘리아스로 있는 것 확인해서 엘리아스로 되어 있는 것 실행하고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앞서가지고 순서상 엘리아스를 먼저 확인하는 게 맞겠네요. 이 엘리아스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엘리아스에 대해서 실행을 하거나 아니면 이 엘리아스가 없으면 이 파일이 있는지를 찾아가지고 실행하고 그럼 이제 그 쉘이 받은 인자랑 이제 그 실제 프로그램 이름이랑 다를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엘리아스를 먼저 확인할지 아니면 그 프로그램 이름이랑 일치하지 않는 명령 인자로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시킬지 판단하는 건 그냥 쉘 그렇죠. 쉘. 그러니까 쉘이 엘리아스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어떤 이름을 주면 이게 내 엘리아스 목록에 있는지를 체크해가지고서 이게 ABC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ABC가 엘리아스 되어 있는 VI를 실행시키는 거다 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고 VI를 실행시켜주는 거죠. 아무튼 인자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실행되는 거고요. 실행한 다음에 이그젝 성공한 다음에 실행되었다. 리턴 밸류는 얼마다 이렇게 찍습니다. 이거는 똑같은 작업을 하는데 이그젝 V를 사용합니다. 이그젝 V를 사용할 때는 인자 주는 방식만 이렇게 다른 거죠. P가 없으니까 전체 공역을 다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벡터 형태니까 우리는 예제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아예 상수로 줘버렸습니다. 그 V 캐릭터 어레이 문자 열의 또 어레이는 ls 하나, -1 하나, 마지막으로 다 이렇게 해서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함수 이름은 다르지만 똑같은 기능을 하는 두 개의 예이고요. 이건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사실 이것도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 명령 이름을 VI로 바꿨어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VI라는 명령, VI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거고 인자로 이거 이렇게 준다라는 거. 좀 다시 바꾸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Running ls with exec lp. 이건 exec 하기 전에 출력한 printf이죠. 그리고 뭔가 쭉 찍힌 이게 바로 뭐냐면 ls-l이 실행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프롬프트를 찍혔어요. 우리 프로그램 보면 이 뒤에 done 했다라고 리턴 값 찍는 게 있죠. 안 찍힌다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별거 감흥이 없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뭐가 되냐면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3줄짜리 프로그램이지만 신기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비로소 여러분도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은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런 커널 서비스를 빌어가지고서 이렇게 이 외에 어떤 좀 전에 VI를 집어넣었지만 VI를 실행시킬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exec 함수를 이용해서 실행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행시킨다는 것은 이 실행시키기 위한 코드를 대체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exec 이후의 코드는 의미 없이 사라져버린 거다. 그리고 exec이라는 것은 프로그램 실행의 그 어떤 특징적인 동작을 하지만 포크하고는 원천적인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동작하게 되면 이렇게 해버리면 쉘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구현했다 라고 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원래 쉘 프로그램이 없어져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제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는 원래 있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둔 채로 포크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서 exec 하는 게 통상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마찬가지 exec v도 똑같이 running ls with exec v 하고 이렇게 보이고 밑에 이거 안 찍히고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쉘로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는 벡터 형태의 인자 주는 걸로 해야지 일반화된 여러 가지 명령을 실행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exec 프로그램의 효과고 원칙적으로 exec은
포크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이그젝과 포크의 활용도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포크한 이후에 페어런트가 뭔가 할 일을 하고 차일드 쪽에서 이그젝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그리고 쉘의 경우에는 페어런트가 웨이트 하도록 해가지고 차일드의 종료와 페어런트의 웨이트의 리턴을 동기화, 유치시켜주는 이런 패턴으로 동작하는 게 일반적인 프로그램 실행의 기본의 패턴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포크와 이그젝에 무조건 해야 되는 용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포크는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거고 이그젝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거다. 그 단순한 문장의 의미를 잘 이해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윈도우스에서는 create process라는 이 함수가 제공되는데 여기에 바로 그냥 그 프로그램 이름을 아까 이그젝의 인자처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이름 뭐냐면 바로 이 작업을 한꺼번에 하는 거죠. 프로세스를 새로 만들고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것까지 한꺼번에 수행하는 제공됩니다. 리눅스에서도 그와 비슷한 API 함수가 제공되는데 시스템이라는 이름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함수 안에다가 문자열 하나를 줍니다. 아까처럼 복잡하게 인자, 명령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지 않고 문자열 하나를 줍니다. 그러면 이 문자열로 지정된 프로그램을 실행시킵니다. 이 문자열은 뭐냐? 우리 쉘에서 쓰는 하나의 문자열. ls, -l, bit 뭐 이렇게 전체 명령 라인 문자열 그 전체 하나를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페이크하게, 그러니까 약간 좀 제가 코드를 제출하지 말고 그냥 실행 파일만 과제로 제출하세요 라고 하면 이걸 이용해 가지고 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뭐 코맨드 라인 분석해가지고 아큐먼트 분석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게스트링에서 읽어드린 다음에 그걸 그냥 시스템이라고 호출하면 됩니다. 이러면은 얘가 호흡하고 루프를 그렇게 돌면 되는 거예요. 게스트링, 프랑스 찍고 게스트링하고 시스템, 그리고 루프도 하면은 겉으로 봐서는 이 프로그램, 이 코맨드를, 내가 입력한 코맨드를 계속 실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제대로 된 이 프로세스 제어를 하지 않는 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과제에 세부적인 기능을 구현하지는 못해요. 백그라운드 실행이라든가 파이프 연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아무튼 그런 기능이 제공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얘도 사실은 이건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얘 같은 경우는 이거 아니고 얘가 쉘을 만듭니다. 쉘이라는 프로그램을 얘가 실행시켜요. 포크에서 이 프로그램을 바로 실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차일드에서 쉘을 실행시켜요. 쉘. 그리고 쉘이 이걸 실행시킵니다. 실질적으로 프로세스가 여기서 하나 생기고 이 쉘이 다시 포크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킵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런 프로그램 내에서 외부 명령을 하나 실행시키고 싶다 할 때 이 코드 하나 넣어두는 프로그램을 해도 됩니다. 그런 걸 하라고 이렇게 제공되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제대로 된 프로세스 관리, 프로세스 컨트롤을 하려면은 이거보다는 포크 이그젝을 써야만 합니다. 포크 이그젝 웨이트 이런 것들을 써야만 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패턴이라는 거죠. 자, 일반적인 패턴 하나 이렇게 보여주면 포크 한 이후에 에러 체크하고 자식 프로세스이면 I'm the child 하고 이그젝 아까 봤던 as 페어런트면 I'm the parent 하고 wait 하고 child complete 이렇게 합니다. 앞에 거하고 크게 뭐 변한 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완벽하게 프로세스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실행해봐서 알아도 알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되면 페어런트가 얘가 끝나는 것을 잘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끝났을 때 여기 넘어가지고 또 제어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세 줄짜 뒤에는 간단하니까 그렇게 동작했지만 이그젝 하는 순간 이 프로그램 코드 완전히 사라져버려가지고 자식 프로세스에 대한 제어 또는 내가 그 이그젝 다음에 어떤 액션 이런 게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예가 되는 거죠. 이그젝을 그런 식으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이한 경우가 아니어서는 이렇게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런 것 좀 봐야 되는데 코드상에 보면은 여기 리턴은 자식 프로세스와 부모 프로세스 둘 다 실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이런 아주 치사한 문제는 안 내겠지만 이 소스의 시스템 호출이
모두 성공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리턴은 몇 번 실행되는가 이렇게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포크를 제대로 이해를 했어. 이건 2번이야 라고 대답하면 틀리겠죠. 우선은 이것을 했기 때문에 자식 프로세스인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까지 코드가 유효하지만 이것이 성공하는 순간 이 리턴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뭔가 이 포크와까지 겹쳐있게 되면 자식 프로세스, 공유 프로세스 역할이 막 이제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것이 있는가, 엑시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어요. 되겠습니다. 지금 이 코드, 이 샘플 코드 이게 우리가 이제 3단계 우리 마이쉘 프로그램 과제의 거의 그 기본 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진행한 게 프롬프트 찍고 스트링 명령어 읽고 명령어 분석 파싱이라는 용어가 좀 낯선 사람이 있을 텐데 영어 사연도 찾아보면은 그 구문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번역기 같은 데서 우리 말이 한 문장이 이렇게 있으면 단어 이런 것들 분석하는 것을 파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고 내장 명령어 실행, 그 다음에 외장 명령어 실행, 외장 명령 실행이 곧 포크 리그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때 이 부분에 해당하는 코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코드가 바로 이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기능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요것만 알면 됩니다. 1단계에서 이걸 했을 거고 2단계 하면서 여기서 이제 각각 그 명령어 이게 LS인가 CP인가 이런 거 스위칭을 쓰든 비교를 해가지고서 각각에 해당하는 그 처리 함수 불러주는 게 내장 명령 함수이고 그게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때 그게 해당했으면 여기서 이제 루프로 돌아가는 걸 해야 되고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아무것도 해당하지 않는 명령일 경우에는 이쪽으로 와가지고서 외장 명령 실행하는 리코드가 실행되도록 하는 거. 이게 기본적인 쉘의 패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리다이렉션, 백그라운드 실행, 파이프 이런 게 들어가니까 그것도 약간 이제 복잡해지는데 그때 if, 파이프면 이렇게 오고 또 if 뭐 백그라운드면 이렇게 오고 이런 식으로 구성할 게 아니라 이 틀을 그대로 놓고서 2단계 리다이렉션 같은 경우에 리다이렉션을 해가지고서 이 명령어 함수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대로 두고서 우리 듀플리케이션 예측 코드를 자세히 이해했으면 정확히 이해했으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있는 거 그대로 놓고 여기 안에 이미 프린트F를 하고 있습니다. 얘는 프린트F를 하고 있지만 프린트F가 파일로 나가도록 세팅을 앞에서 하고 여기서 다시 복구를 하는 그런 걸 집어넣으면 되죠. 백그라운드도 마찬가지고 백그라운드 틀 그대로 놓고서 지난 시간 포크에서 보면은 여기서 웨이트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웨이트를 하면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웨이트를 하지 않으면은 다시 얘가 이제 포크되면 이거 전체가 포크되는 겁니다. 포크되고 거기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건 없어져 버리고 이제 새로운 프로미션이 되고 이 페어런트는 돌아가 가지고 얘 실행되는 것과 동시에 프롬프트 다시 찍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때 이제 언제 다시 웨이트 해줄 것인가 이런 코드가 들어가는 게 좀 이제 범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틀이 이 예제가 쉘의 프로그램 실행의 기본이 될 틀이다. 이거는 바꿔야 될 겁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명령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교수님, 그럼 저기서 웨이트를 하는 게 원래 차일드가 끝나는 걸 기다려서 같이 동기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차일드가 다른 걸로 바뀌어버리는 순간에 웨이트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앞 시간에서 얘기했던 프로세스 관리하는 거, 웨이트 이건 프로세스 관리의 어떤 다 액션이잖아요. 프로세스는 그대로, 아까 이그젝에서도 얘기했지만 프로세스는 그대로고 원래 프로세스 그대로이고 내용은 바뀌죠. 그때 프로세스의 뭐 스케줄링 특성, 어카운트, 얘가 몇 초 동안 실행됐는가 이런 특성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프로세스는 종료가 된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만 바뀐 거고 그대로 이 웨이트가 리턴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죠. 새로 만들어진 애가 끝나는 걸 기다렸다가 다시. 그러니까 그 새로 만들어진 애가 만들어졌다는 게 프로세스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내용물만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좀 억지스럽게 비유했지만 어카운트를 사가지고 내가 쓴다든가 돌아가신 분의 주민요금을 내가 이용해서 계속 한다든가 계속 인생을 살아나간다든가 그런 식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실제 이제 여기서 제가 대부분 많은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런 이그제 포크 관련된 제어, 컨트롤 중요한 거는 이제 흐름의 제어입니다. 프로그램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때 보면은 경우가 여러 가지 나타나요. 쉐일을 만들 때만 하더라도 꽤 많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이 하다 보면. 그래서 또 구현하는 방식이 다 다를 거고.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난 학기 계속해서 나온 몇 가지 실수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포크를 합니다. 포크를 했는데 뭐 나름대로 이제 저는 이 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제일 간단할 거라고 했는데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이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했을 때 실수하는 대표적인 경우면 포크를 한 이후에 이그제에게 성공 실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뭔가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포크를 하고 나면은 이 프로그램과 이 프로그램 두 가지가 똑같이 생깁니다. 그런데 포크는 이그